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여러분, 늘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엔터에서 겪었던 일, 제가 중국 엔터에서 겪었던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엔터에서 하던 일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는 사실 제가 중국에 간 지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이야기는 사실 한 4년 전, 5년 전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거예요. 4년, 5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일 나이가 4년, 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이야기가 지금 딱 아이돌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보를 해주신 분은 지금 현직 아이돌 트레이너시고 저처럼 연습생 위주의 아이돌들을 트레이닝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돌들도 가르치고 계시는 굉장히 실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너를 하신 지는 1년밖에 되시지 않은, 한마디로 이분이 제보를 해주신 내용은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현직 아이돌 트레이너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아이돌들도 가르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름만 말하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수 있는 메이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그 회사의 오디션 심사위원까지 같이 하고 계시죠. 지금 아이돌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가장 현장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돌 트레이너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뿅. 안녕하세요, 인지웅님. 인지웅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굉장히 같은 아이돌 트레이너로서 공감이 되는 부분도 많고 어린 친구들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엔터에서 일을 하면서 보고 들은 거 위주로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대형 기획사를 저는 다니고 있는데 댄스 트레이너를 할 때 연습생들이랑 같이 있을 때 통보를 들었습니다. 그때 들은 통보가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다고 느낀 통보여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의 이사님께서 레슨을 하는 도중에 오셔가지고 한 달 안에 15개의 남자 아이돌 안무 커버를 연습생들한테 외우라고 말을 하시면서 다 못 외우면은 회사에서 페널티를 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나가셨어요. 저는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레슨을 끝내고 아는 실장님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이사님이 시키는 거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 페널티가 뭐냐고 하고 물어봤죠.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사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데뷔조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말을 하셔서 저는 어이가 너무 없었습니다. 결국에 연습생 애들한테 한 달 만에 15개의 안무를 다 외워서 피해를 안 받게 하게 했죠. 지금 그 친구들이 데뷔조에 잘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흐흐라고 하시는데, 자, 제가 늘 말했죠. 아이돌 연습생, 아이돌들 스케줄이 정말 지옥 같다고. 어지간한 각오로는 그냥 쉽게 너무 멋있다, 나는 아이돌이 너무 멋있어서 연습생도 멋있을 거야, 내 생활은 빛이 날 거야, 이러면서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늘 얘기를 하죠. 대형 기획사 이사의 말 한마디면은 연습생들한테는 거의 법과 같다고 봐야 되는데, 데뷔조에 들어가고 싶으면 한 달 만에 15개의 안무를 외워라. 거의 혹사 수준이죠. 저희 같은 이제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들이나 전문적인 트레이너들도 사실 남자 아이돌 안무를 이틀에 하나씩 마스터한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틀 동안 대충 안무를 따고 간단한 동작들, 사비 쪽에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금방금방 할 수 있겠지만 완벽하게 안무를 한 달 동안 15개를 쳐내라. 이거는 아마 이 회사 어린 친구들은 한 새벽 2, 3시까지 집에도 못 가고 연습을 했을 거예요. 안무만 사실 하루 종일 해도 이렇게 한 달 만에 15개를 해내는 거는 힘이 드는데, 연습생들의 생활은 안무만 사실 배우는 게 아니죠. 데뷔를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또 연습을 하게 되니까 그 스케줄, 거기서 나오는 과제들을 다 쳐내고도 그냥 이사님의 말 한마디에 한 달 만에 15개의 안무를 다 외워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고 부당해 보이지만 이사님의 말 한마디는 법과 같기 때문에 연습생들 입장에서는 데뷔조에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어라 해야죠. 어쩌겠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이 15개의 안무를 다 가르쳐야 되는 안무가 한테도 정말 이거는 고된 노역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당 대우라고도 얘기해도 되겠네요. 뿅.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겪은 일입니다. 회사에서 저보고 오디션 춤으로 지원하는 애들 영상 보고 모든 지원자들 중에 5명만 뽑아서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방법대로 5명을 뽑아서 보고를 했죠. 그런데 이사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저한테 이런 애들을 뽑으면 어떡하냐, 회사가 원하는 애를 뽑아야지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작에 회사 직원들이 뽑으면 되지 왜 나한테 시켜놓고 화를 내는지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보고 실력으로 아이들을 뽑은 건데 이사님 같은 경우는 회사가 원하는 스타일로 무조건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사연도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데 제가 오디션에 붙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중에 가장 유용한 방법이 회사가 원하는 상품이 되어라 라는 내용이었죠. 한마디로 아이돌 연습생에 뽑힌다, 오디션에 붙는다, 이거는 실력으로 뽑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너가 실력으로 뽑아도 회사에서 높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네는 실력은 있는데 상품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괜히 뽑은 이런 심사위원들만 혼쭐이 나게 되는 거죠. 늘 얘기하지만 아이돌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 중에는 보면은 정말 실력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실력이 없는 친구들도 뽑히는 이유는 다 있을 겁니다. 자기가 훌륭한 상품성을 회사에다가 입증을 했기 때문이겠죠. 저한테 인스타로 DM을 보내주시는 많은 어린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보다 보면은 아이돌을 하고 싶어졌다는 이유가 보통 학교에서 무대에 한번 서봤는데 그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어서 라는 내용이 정말 많았어요. 아니면은 정말 춤과 노래가 너무 좋아서 나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서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난 유명한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애초에 뽑는 방식부터 예술가를 뽑는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술가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아이돌이 아니라 댄서, 싱어, 프로듀서 이런 것들을 노려보십시오. 아마 실력이 좋거나 상품성이 좋아서 아이돌로 데뷔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예술가의 길과는 되게 거리가 멀 거예요. 보통 예술가를 생각하고 들어온 친구들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돌 오디션에 붙고 내가 아이돌로 데뷔를 하고 싶다면 회사에 입증해야 되는 건 내 실력이 아니라 나의 상품성이에요. 그리고 트레이너들과 회사가 늘 대립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트레이너들은 실력을 올려주고 싶은데 회사는 애들이 어떻게 하면 잘 팔릴지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라고 하니까요. 뿅. 자, 세 번째입니다. 모 회사 투자자가 15살짜리 여자 연습생이 마음에 들었는지 술자리로 4번 정도 부르는 걸 봤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싶었지만 아직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아이가 회사를 나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애들한테 크게 관심을 주려고 하거나 아이들을 많이 아끼거나 하면은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정을 주지 말라고. 애들한테 정 주고 애들을 사람처럼 취급해주면은 회사에서 일을 오래 못할 거라고. 그렇게 회사분들이 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런 일들이 너무 잦기 때문에 애들한테 정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생각나는 게 한 요 정도밖에 없는데 다음에 생각이 나면은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늘 유튜브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썰까지 풀어주셨는데 이런 경우는 아이돌 트레이너를 해보신 분이라면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일 거예요. 저도 제 제자가 이렇게 어리고 예쁜 나이에 저런 일을 당해서 회사를 나가고 히키코모리가 되었던 이야기까지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는 처음에도 말했지만 4년, 5년 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거든요. 중국 얘기는 굉장히 최근 얘기를 해드리는 거겠지만요. 그런데 4년, 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오히려 더 심해졌다면 심해진 게 15살짜리 친구를 저렇게 술자리로 부르는 투자자들이 있다는 게, 그리고 회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 친구를 내어준다는 게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 직원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친구들한테 정을 주지 말라고 하죠. 정을 주면은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될 거고, 그러면은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상품으로 부려먹든 간에 트레이너도 같이 상처를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애들한테 정 주면은 일 오래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걸 겁니다. 뿅. 오늘 이 제보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낀 점은 15년 전에 아이돌판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던 형님께서 제가 초반에
엔터 입사를 했을 때 해주시던 얘기들, 그리고 10년 전에 활동하셨던 엔터 이사님이 해주시던 얘기들, 그리고 제가 활동하고 있던 그 시절, 그리고 현재까지도 결국에 이쪽 연예계 바닥은 크게 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인간이 상품으로서 취급을 받는 이런 구조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지속될 그런 부분일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경비원을 때려서 자살시킨 아파트 주민이 엔터테인먼트에서 한따까리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엔터테인먼트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든 없겠냐만요. 사람을 물건으로 보고 사람을 품질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문화가 엔터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도 경비원을 능력이 없는 한 늙은 아저씨로 그냥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닐까요? 윗대가리가 썩었으니까 아랫물도 계속 썩어 들어가는 거겠죠. 이분께서 제보를 해주신 이 한 달에 15개의 안무를 외우게 만드는 이런 이사님도 그렇게 상식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이 제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인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